일반 전표 입력은 6월에서 8월로 변경을 해주세요. 8월로 변경을 좀 해주시고, 자, 그리고 교재는 8월 거래로 넘어오시면 되겠죠. 자, 8월 5일입니다. 자, 우리은행 정기 예금 1,000만 원이 만기가 돼요. 이자와 함께 우리 당사 보통예금에 입금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차변엔 보통예금 입금을 증가시켜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정기예금 만기돼서 들어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기예금은 자산으로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정기예금 자산은 감소시켜 주시고 보통예금은 증가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거래 내역에 가서 봤더니 정기예금의 원금은 1,000만 원이고요. 법인세 15만 4천 원을 징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는 100만 원을 받았대요. 여러분 행복하겠죠? 1,000만 원 맡겨서 100만 원의 이자 받으면. 자, 그리고 실제 보통 예금에 입금된 돈은 얼마이다? 1,084만 6천 원이다. 자, 그럼 여러분 법인세라고 해서 15만 4천 원 빼고 준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내가 원천 징수를 하는 입장이 아니라 원천 징수를 당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얘기한다? 미리 낸 세금. 그래서 선납 세금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자 100만 원은 이자 수익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기예금은 대변에 감소시켜 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정기예금의 거래처는 누구이다? 우리은행이 됩니다. 그러면 차변 대변 정리 다 끝난 거죠. 보통예금과 선납세금은 차변이고요. 우리 정기예금과 이자 수익은 대변에 기록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8월 5일 입력해 주시고 저는 구분에 가서 대변부터 넣겠습니다. 자, 정기예금을 입력하셔서 105번 선택해 주시면 되고 거래처는 우리은행을 넣어 주시면 되고요. 자, 금액은 원금 1,000만 원을 입력합니다. 자, 같은 변 대변에 우리 누구 넣어주셔라? 이자 수익을 넣어주셔라. 자, 901번에 있었네요. 자, 거래처는 입력할 필요 없으시고요. 금액은 100만 원을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같은 날짜 반대편 차번 3번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차변엔 우리 선납세금 먼저 들어갈까요? 그러면 선납세금 입력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금액은 얼마이다? 15만 4천 원입니다. 자, 그리고 같은 날짜에 차변에 누구 넣어주시고요. 보통 예금으로 받았죠, 여러분? 자, 보통 예금 103번 입력해 주시고 처음 84만 6천 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예금은 현재 우리은행 정기예금이 만기가 됐는데 그게 우리은행 통장에 들어왔는지 아니면 기업은행 통장에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예금엔 거래처를 입력하진 않습니다. 자, 8월 7일 가겠습니다. 자, 공장 건물에 대한 화재 보험료 1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고요. 비용 처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고민거리 없지 않나요, 여러분? 화재 보험료는 보험료라는 비용 처리하고요. 공장 건물 화재 보험료니까 제조 원가 처리하시면 되고 현금 납부했으니까 현금 감소시켜 주시면 되죠. 그러면 정리가 모두 다 끝났습니다. 비용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보험료죠. 만약에 이걸 자산 처리하세요라고 하면 보험료 대신에 누구 입력해야 될까요, 여러분? 선급 비용이라고 처리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저희는 출금 전표 처리할게요, 여러분. 출금 1번 선택하시고 보험료라고 넣어주시면 되시고 521번인가요? 네, 보험료 521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 얼마라고요? 100만 원. 자, 더 할 건 없어요. 그래서 차변의 보험료, 대변의 현금. 자, 8월 10일입니다. 자, 영업부 건물의 임차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저는 이 문제는 시험에서 어렵게 낼 때 내는 문제여서 사실 보여드리는 부분인데요. 8월 10일 문제는 왜 회계급수에서 이렇게 내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주 내는 문제도 아니고요. 가끔 내서 다 틀리게 만드는 문제예요. 이거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동산 임대업을 배워야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부동산 임대업자가 작성하는 서류나 부동산 임대와 관련된 간주임대료 계산은 세무급수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회계 처리를 내고 있다는 게 특이점입니다. 자, 일단 들어갈게요. 영업부 건물의 임차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의 부가가치세를 건물 소유주에게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차였다.
일단 여러분 대변 계정 과목은 정리 끝났네요. 왜냐면 보통예금 계좌에서 일체했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대변에 보통예금을 감소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차변에 누굴 쓸 거냐는 거 고민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임대차 계약 시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누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계약을 체결했고요. 원래 간주자가 붙는 건 무슨 의미가 된다? 있는 것처럼 보겠다. 그래서 간주하다, 의지하다는 같은 의미. 한 것처럼 보겠다. 그러니까 임대료가 있는 것처럼 보겠다.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금을 10% 내야 돼 라는 의미거든요. 그게 보증금하고 관련해서 계산해야 되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집주인이 부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입자가 부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부담할 수도 있고 임차인이 부담할 수도 있다. 그걸 언제 정리한다? 계약서 쓸 때요. 그래서 이게 아주 입장이 상반적인 게 뭐냐면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안 내고 싶고 그리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내가 안 내고 싶어요. 원래 계약서에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문구가 없으면 임대인이 무조건 부담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을 본인들이 하실 수도 있고 본인이 임차인의 입장이면 이것도 꼭 검토하세요. 안 내도 되는 돈을 구태여 낼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내야 된다는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계약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은 계약할 때 내가 내겠다고, 이런 우리 회사가 임차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겠다고 계약을 체결했대요.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체결했고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얼마이다? 50만 원이다. 그러면 이 부분이 세법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부담하는지는 니들이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니 부담하는 자의 무엇으로 회계 처리하라고 정해져 있다. 세금과 공과금으로 회계 처리하라고 아예 법령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차변의 세금과 공과금, 대변의 보통예금.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그 문제를 낸 거예요. 왜냐면 세금과 공과금 개정 과목은 배웠으니까. 근데 이거는 세법에 의해서 나오는 문구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거를 왜 이렇게 내고 싶어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문제가 나오면 간주 임대료의 부가가치세라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부담하는 사람의 뭐가 된다? 세금과 공과금이 된다. 딱 거기까지만 기억하실 것. 어차피 우리 시험 보시고 중간에 부가세 진행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 진행할 때 이 얘기가 100% 나올 겁니다. 네, 서식도 작성하셔야 되고요. 회계 처리도 넣으셔야 되고 할 일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구체적인 수업은 뒤에 가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수익 비용 쪽에도 한 번 더 분계가 나와요, 여러분. 네, 그래서 반복학습은 앞에서 했던 거 뒤에 다시 한 번 더 하는 부분으로 기재해드린 부분입니다.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세법을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자, 차변의 답은 나왔죠? 세금과 공가.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여기도 조심할 건 이거죠. 우리 비용이 발생이 되면 판매비와 관리비인지 아니면 지금 뭐로 처리할 건지 제조 원가인지. 근데 위에 봤더니 영업부 건물과 관련된 임차보증금. 그러면 이 세금과 공가는 무슨 처리한다? 판매비와 관리비 처리를 합니다. 만약에 이게 공장 건물과 관련된 임차보증금, 그러면 제조 원가 처리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차변에 가서 계정 과목의 코드는 817번에 있는 세금과 공가로 입력합니다. 자, 금액은 얼마라고요? 5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같은 날짜 대변에 보통 예금 103번 입력하시고 금액은 대변에 50만 원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8월 12일을 가겠습니다. 자, 신입사원 채용을 위하여 생활정보지 메트로에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게재하고요. 대금 얼마는 10만 원은 현금 지급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대변엔 현금 나가면 되고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뭘까요? 신입사원 채용을 위해서 무엇이 채용과 관련된 광고를 게재했다라는 거죠. 자, 이게 답이 두 가지가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 무슨 얘기시냐면, 이상하다. 이 채용 광고와 관련된 부분이 수수료 계정으로 답안이 나왔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시험지 나온 지문을 가지고 결정합니다. 만약에 수수료 쪽의 성격을 내면 수수료 글씨가 계속 나와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문에 수수료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고 선전비를 답으로 내고 싶으면 광고했다, 광고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그래서 광고자가 등장을 시켜줘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무슨 의미? 회사가
우리 회사를 홍보하는 목적으로 광고를 할 수도 있지만 회사에 무슨 일이 있으니 이거를 관심을 덜라는 광고도 들어가요. 그래서 채용도 공고한다는 표현도 쓰지만 광고한다는 표현도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광고 선전비로 답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광고라는 글씨가 있었기 때문에 광고 선전비. 그런데 우리 수수료를 지급한다라고 하면 용역에 대한 대가라는 표현을 줄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수수료 비용 처리합니다. 그래서 광고 선전비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공장인지 사무실인지 아무 말이 없다. 그럼 모두 다 판매비와 관리비로 갑니다. 사실상 광고 선전비는 공장 쪽은 등장이 안 돼요. 그래서 아예 800번대 코드만 있는 상태입니다. 뭐 도급공사하는 회사도 써야 되니까 그 부분에도 코드가 있겠지만 자, 현금 지급했으니까 저희 출금 전표 처리할게요, 여러분. 그리고 833번에 있는 광고 선전비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 광고 선전비 두 자 입력하시면 636번에 있는 광고 선전비랑 833번에 있는 광고 선전비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급공사 하는 분들도 당연히 광고가 하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고 우리는 833번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금액은 얼마 지불했나요? 10만 원. 그래서 이 채용과 관련된 부분은 광고 선전비로 답안을 낸 적도 있고 수수료로 답안을 낸 적도 있습니다. 자, 13일 전표 가겠습니다. 창고에 보관 중인 제품 원가 100만 원. 자,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화재로 인해서 소실됐어요. 그럼 내가 불을 낸 건 아니죠. 제가 몰래 가서 방화하진 않았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은 뭐로 본다? 불가항력. 그러면 이때 소실된 내 자산은 무슨 처리한다? 재해 손실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창고에 있던 제품은 없어진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제품은 무슨 처리한다? 재해 손실로 대체하고 없어질 거니까 반드시 적요번호 8번에 있는 타계정으로 대체라는 걸 꼭 선택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재고 자산이 장부에서 제거될 땐 무조건 무엇으로? 원가로 없애는 거예요. 우리 재고자산은 취득 원가로 회계 처리해놨잖아요. 차변을 착착착착 쌓았죠. 그럼 그게 없어지면 원가로 대변에 가서 없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원가로 정리한다. 지금은 매가 얘기가 없지만 이게 매가가 나올 때도 있으니까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자, 당 회사는 화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자, 소실돼서 장부에서 무엇하는 시점, 제거하는 시점에는 우리 보험에 가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따져볼 필요 없다겠어요. 그래서 제거되는 시점엔 그대로 다 전체를 제거시켜 주시고 보험금을 받는 시점엔 무슨 처리하시면 된다? 전액 보험금 수익 처리하시면 된다. 이렇게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요 뒤에 있는 글씨는 신경 쓰지 마실 것. 그럼 정리 다 끝났네요. 입력하러 가시죠. 자, 8월 13일에 우리 어느 변 정리해 주시고요. 차변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차변에 누구 입력하시고 재해 손실을 입력합니다. 영업의 비용 계정이겠죠. 961번 선택하시고요. 자, 금액은 원가 100만 원을 입력합니다. 자, 같은 날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변 입력합니다. 그리고 뭐 넣으시면 될까요? 내가 갖고 있었던 제품을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적요란에 오면 하단에 적요를 봤더니 8번에 가면 타계정으로 대체라고 나오죠, 여러분. 그쵸? 제품과 상품은 누가 봐도 무엇이다? 우리 손익계산서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손익계산서로 반영한다라는 글씨가 나와요. 그럼 원재료나 제공품은 원가명세서에 등장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그 부분은 원가명세서에 반영한다 이렇게 글씨에 따라붙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8번 적요를 선택하라는 거죠. 됐어요, 여러분? 요거 입력 안 하시면 점수 없어요. 반드시 적요 입력하시는 부분. 자, 그래서 정리하시고 마무리. 자, 8월 14일 갈게요. 자, 생산된 제품 원가는 2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시가는 350만 원. 자, 그래서 이 제품을 어디에? 성동구청에 전달하였다. 왜 줬을까요, 여러분? 구청에요. 내가 생산한 제품을. 여러분 무료로 준 거죠? 그러면 이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기부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부금 처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품의 금액은 원가로 정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8번에 있는 타계정으로 대체라는 걸 꼭 선택해 주시고요. 그래서 5번도 타계정 대체 문제이고
6번도 타계정 대체 문제입니다. 5번은 원가만 줬고 6번은 원가와 시가라는 걸 같이 줬네요. 근데 우린 누구만 필요하다? 원가만 필요하다. 요것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입력하러 들어가 보시죠. 자, 14일 입력해 주시고 사변을 입력하시고요. 기부금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953번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금액은 얼마 넣어주셔라? 원가 200만 원 입력. 자, 그리고 같은 날짜입니다. 그리고 대변 선택해 주시고요. 우리 제품 입력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타계정 대체 8번 코드 반드시 넣어주시고, 금액 200만 원 대변에 입력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됐을까요? 그러면 14일 거도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15일 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주식회사 지성의 제품 외상대금 300만 원을 회수함에 있어. 자, 10만 원은 사전 약정에 의하여 할인하여 주고. 자, 여러분 지금 있어까지 끊으면 나 외상대금 회수했어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외상 매출금이겠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 얼마? 300만 원 회수. 그러면 우리 대변에 기록하는 건 벌써 정리가 끝났네요. 자, 그런데 대금 회수할 때 무슨 부분? 사전 약정에 의한 할인이 있었다. 이걸 우리가 무슨 할인이라고 해요, 여러분? 매출과 관련된 할인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매출 할인 10만 원이 있었고요. 됐나요? 그래서 10만 원을 할인하여 주고 자, 200만 원은 약속 어음으로 받았으며 그럼 여러분 외상 매출금 회수하는데 어음 받았다? 이건 상거래가 맞죠? 그래서 우리는 받을 어음이라고 회계 처리하고 거래처 지성을 꼭 넣어주셔야 되겠죠. 자, 잔액은 동점이 발행한 당좌 수표를 받았대요. 자, 내가 수표를 발행해서 줄 때는 당좌 예금이지만 자, 우리 거래처인 지성이 발행한 수표는 현금으로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현금으로 처리합니다. 유의사항 전부 다 나왔네요, 여러분. 됐을까요? 자, 그러면 외상 매출금 감소시켜 주시고 우리 받으러움 증가시키고 현금 증가시켜 주시고 매출 할인 정리합니다. 그런데 이 매출 할인은 반드시 무슨 부분, 내가 상품을 팔았는지 제품을 팔았는지 꼭 확인하시라겠죠. 근데 여러분 외상대금 앞에 무슨 글씨 있어요? 제품과 관련된 외상대금이라는 글씨가 있죠. 아, 그러면 이 매출 할인은 제품 매출과 관련된 외상대금 할인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자리가 상품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면 상품 매출에 대한 할인 계정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출 할인이라든지 애누리는 우리 차감 계정이라고 분명히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매출 계정을 깎아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럼 매출은 원래 어느 변에 있어요? 대변. 차감 계정은 항상 깎아 먹어야 되는 계정의 반대편에 있을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매출 할인은 차변에 등장이 될 거예요. 그러면 회계 처리하러 들어가 보시죠. 자, 어느 변부터 정리하는 게 빠를까요, 여러분? 우리 15일 입력하시고요. 이건 대변부터 넣는 게 더 빠르겠네요. 자, 그럼 대변을 선택하시고 외상 매출금 108번 거래처 반드시 주식회사 지성을 꼭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대변의 금액은 얼마 넣어주시면 될까요? 우리 300만 원 입력. 자, 그리고 나서 같은 날짜에 이제 차변에 갑니다. 자, 여러분 차변에 가면 매출 할인이라는 건 벌써 결정을 받잖아요. 그러면 매출 할인 계정을 선택을 할게요. 저는 매출 할까지 넣어볼게요. 그럼 매출 할인이 403번부터 419번까지 참 많이 뜨죠. 근데 우리는 무슨 계정이요? 제품 매출의 차감 계정으로 가야 되니까 제품 매출과 관련된 406번을 써야 됩니다. 상품이었을 땐 403번 쓰는 거고요. 그래서 관계 코드 꼭 따져보셔라. 자, 406번 선택하시고 확인. 자, 그리고 금액은 얼마 넣으시면 된다? 10만 원을 입력합니다. 됐을까요? 자, 같은 날짜 15일, 같은 변, 차변 엔터 해주면 되고요. 자, 받을 어음입니다. 그럼 110번 받을 어음 선택해 주시고요. 거래처 지성 102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입력. 자, 어음 금액 얼마이다? 200만 원입니다. 됐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같은 날짜에 차변이니까 엔터 하시고 우리 동전 발행 당좌 수표는 현금이라는 거 현금 넣어주시고 금액은 90만 원이 됩니다. 그럼 제가 여기다 90만 원 왜 안 썼는지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대변을 먼저 넣고 들어오면
차변의 현금은 90이라는 거로 결론이 끝나져요. 그래서 기록을 안 한 거고요. 아예 난 기록하겠어. 상관없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이 매출 할인이 차감 계정이라고 했잖아요. 자, 우리는 일단 회계 처리를 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디 가시냐면 우리 손익계산서에 잠깐 갔다 올게요. 자,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갑니다. 결산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 자, 들어가셔서 12월로 검색을 할게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보시면 제품 매출이라고 들어와져 있고 밑에 제품 매출과 관련된 할인 계정 들어온 거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제품 매출 금액을 한 번도 입력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품 매출 금액은 0인데 네가 관련된 코드 할인을 썼더라. 근데 이거는 매출 금액을 깎아먹기로 했잖아요. 그랬더니 매출액이 뭐가 떠요? 마이너스 10이 뜨는 거죠. 이렇게 따라다녀요. 이해되셨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상품 매출 코드 쓰면 여기가 제품 매출이 들어온 게 아니라 상품 매출하고 연관이 됐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코드 부분들은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 되고 내가 만들었을 때도 정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뒤틀리면 회계 처리가 문제가 아니라 재무제표 작성이 전부 다 뒤틀려 버려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잠깐 보여드리고 싶어서 손익계산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관계 코드의 중요성을 조금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20일로 넘어갈게요. 8번째 문제입니다. 8월 20일. 자,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제품 원가는 100만 원이고요. 자, 이에 대한 보험금 500만 원을 보험회사로부터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당사는 삼성화재의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대요. 뭐 보험금 받았으니까 여러분 받은 보험금 전액을 무슨 처리하시면 된다? 보험금 수익 처리하시면 되죠. 자, 금액은 얼마요? 500만 원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업의 수익 대변에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돈은 어디로 받았다? 보통예금 계좌로.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을 증가시켜 주시면 되죠. 더 하실 일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거 소실된 부분은 벌써 정리가 끝났을 거고요. 지금은 돈 받은 시점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험금 받은 거 전액 영업의 수익 처리하고 끝내주시면 되는 문제. 자, 8월 20일 입력해 주시고요. 차변엔 보통예금 103번 넣어주시고 자, 받은 돈 500만 원 입력합니다. 자, 같은 날짜 엔터 하시고 대변 선택해 주시고요. 우리는 보험금 수익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험자 2자리만 쳤더니 참 많이 나오네요. 근데 금자 붙였더니 하나만 뜨죠? 보험금 수익 919번을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금액은 500만 원 대변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 그러면 20일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21일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강한 태풍으로 재난을 당한 불효토끼 성금 300만 원을 관할 주민센터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우리는 현금을 무엇하시고 감소시켜 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불효토끼 성금이라고 했으니 이걸 뭐라고 쓰시면 될까요? 아, 기부하였구나. 이 얘기죠, 여러분? 그러면 차변의 기부금 대변의 현금. 자, 각각 계정 과목 하나씩이니 우리는 무슨 전표 처리해도 된다? 출금 전표. 그럼 1번 선택하시고 기부금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할 일 있어요, 여러분? 없죠. 그냥 돈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차변에 300만 원 입력하시면 우리 제가 입으로 얘기했던 차변의 기부금, 대변의 현금 아래쪽에서 확인되시죠? 자, 더 할 일은 없네요. 자, 그 다음 8월 28일 가겠습니다. 자, 본사에 법인 균등할 주민세 62,500원이 구청으로부터 부과되어 법인카드인 우리카드로 납부하였다. 여러분 세금 납부하실 때 카드로 내실 수 있잖아요. 가능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법인 균등분 주민세라고 하는 게 개정 과목이 무엇이냐. 이건 사업하고 있으시면 특히나 법인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지자체로부터 청구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종업원이 몇 명이고 자본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금액 산출이 나와집니다. 기본적으로 5만 원에 누가 붙는다? 우리 관련된 부가적인 세금들이 있어요. 그게 부과돼서 나올 거거든요. 그럼 이 부분은 세금과 공가로 처리합니다. 세금과 공가. 자, 그리고 본사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세금과 공가,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합니다. 근데 이걸 뭐로 냈다고요?
법인카드인 우리카드로 납부. 그러면 지금 현재 카드사한테는 아직 돈을 안 준 거죠. 구청에는 낸 거로 정리가 되겠지만 그래서 미지급금 처리하시고 우리카드 거래처로 넣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됐을까요? 그럼 우리 차변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817번 세금과 공가로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62,500원 입력. 자, 같은 날짜니까 엔터 하시고요. 대변에 미지급금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카드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카드 선택, 금액 대변에 62,500원. 다만 여러분 이 문제예요. 사실 뭐가 나왔어야 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금을 카드로 내면요. 카드로 납부할 때 일정 부분 수수료를 부담해요. 네, 그 수수료가 뭐 1% 내지는 1.5%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부분은 그냥 수수료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수수료 비용. 업무는 100% 나와요. 자격증은 낼 때가 있고 안 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렵게 내고 싶으면 수수료를 건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결제할 때 실제 내야 되는 세금에 플러스 그 수수료가 붙어서 결제가 더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수수료 비용 처리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문제는 관계없어요. 주어진 전제가 없으니까. 자, 8월 며칠로 가면 될까요? 29일로 가겠습니다. 자, 생산부서에서 새로운 기술적 지식을 얻기 위해요. 계획적인 탐구 활동을 하면서 사용한 물품의 대금 500만 원을 당좌수표 발행하여 지급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쭉 읽어보면 무슨 얘기인 거예요? 새로운 기술적 지식을 얻기 위해서 들어간 돈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회사에서 연구하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또는 연구 단계가 넘어가면 개발 단계로 가는 거죠. 그리고 개발이 끝나지면 우리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해서 판매를 하겠죠. 소위 말해서 생산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이때 들어간 돈이 500만 원인데 이 500만 원이 연구 단계인지 개발 단계인지 반드시 구분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무슨 뭐 연구 단계에서 발생하면 다 비용이죠. 근데 개발 단계에서 발생된 거면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였다라고 하게 되면 개발비,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면 경상개발비. 자, 그리고 두 개를 구분할 수 없으면 다 연구비 처리한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거 구분해 주셔야 되는 부분. 근데 가루에 가서 봤더니 이는 자산의 인식 요건을 무엇하였다? 충족하지 못했대요. 그러면 무형자산 인식 요건 세 가지 있었죠, 여러분? 식별 가능성, 그리고 경제적인 효익의 유익 가능성,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뭐로 가시면 돼요, 여러분? 요 부분은 우리가 비용 처리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비용 처리하시면 되고요. 자, 당좌수표 발행해서 지급됐으니까 뭐로 가시면 될까요? 당좌수표 발행해서 지금 당좌 예금을 감소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구분할 건 이거죠. 자, 생산부서에서 새로운 기술적 지식을 얻기 위해 계획적인 탐구 활동을 하면서 사용한 물품 대금인데 도대체 연구비를 처리할 건지 아니면 경상개발비를 처리할 건지 얘기가 없어요. 그걸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 경우는 저랑 계정 과목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일단 대변은 결정이 됐으니까 대변 먼저 넣을게요. 대변해 가시고 당좌예금 102번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금액은 얼마이다? 500만 원, 500만 원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같은 날짜에 차변을 선택하고요. 여러분 여기서 연구자 두 자를 쳐보세요. 이거 여구라고 쳤어요, 저는. 연구. 자, 그랬더니 여러분, 자, 연구자가 검색이 되죠. 그런데 경상연구개발비, 그러니까 연구비와 경상개발비가 묶여서 대부분 쓴다고 했었잖아요. 지금 묶여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연구비, 경상개발비 구분할 필요성이 없었죠. 어차피 묶여 있으니까. 다만 생산부서에서라는 글씨가 있으니까요. 제조 원가 쓰셨어야 되는 부분. 그러면 몇 번으로 쓴다? 우리 523번에 있는 경산연구개발비를 선택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게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왔다면 우리는 어디로 갔어야 됐을까요?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는 경상연구개발비로 가셔야 돼요.
우리는 523번 선택합니다. 그래서 제조 원가 선택해 주시고 500만 원 차변에 기록하시고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 8월 31일 가겠습니다. 자,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중간 예납 금액이 있고, 자, 중간 예납세 24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하다. 단, 법인세 납부세액은 무엇으로? 자산 계정으로 처리하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중간 예납세액은 미리 낸 세금이잖아요. 그럼 자산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누구로 간다? 선납 세금으로 처리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으니까 보통예금 감소시켜 주시고요. 그럼 차변과 대변 정리 끝났습니다. 이 회사는 현재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었어요. 그럼 중간 예납은 1월부터 12월까지 절반을 뚝 잘라라. 그럼 6월 30일이죠. 자, 그 날짜를 기준으로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에 중간 예납에 대한 신고를 하셔야 된다겠죠. 그러니까 8월 31일까지 끝내야 돼요. 그래서 8월 31일 날 납부가 이루어졌다라고 드린 거죠. 자, 그럼 차변 선택하시고 선납세금 136번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금액은 24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같은 날짜 대변에 보통 예금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대변의 금액은 24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몇 월 달까지 모든 정리가 끝났어요, 여러분. 8월 달까지 모든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풀어보시면 앞에 수업할 때 나왔었던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중복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론 수업할 때 단원 평가를 충실히 해놓으시면 뒤에 가서 새롭다라고 느끼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잊어버리는 속도가 너무 빠르죠. 근데 공부하는 속도보다 사실상 잊어버리는 속도가 더 빨라서 가물가물한 것도 있으시긴 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으시면서 정리가 잘 안 되는 계정 과목들은 반드시 이론 쪽 파트를 한 번 더 보시는 게 좋으세요. 네, 한 번 더 보시는 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첨번 사업장과 관련된 전표 입력 부분은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전표 입력된 거 가지고 우리 이제 무엇 할까요? 일반 전표 끝났으니까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겠죠? 그리고 뒤에 가서 이제 결산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한 회사를 가지고 기본적인 정보들 넣어가면서 결산까지 끌고 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